자, 어제 대선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이게 뭔 짜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만큼 희한했고요. 윤석열이 어제 선거 중에 박빙이다 투표 많이 하라고 할 때 윤도 언론계나 곳곳에 자기 라인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거 이상합니다. 첫날 사전투표 때 호남에서 투표를 많이 하고 이재명이가 좀 앞서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기미가 좀 이상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직접 메시지를 밖으로 내어서 당황해하도록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지금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 자리 차이로 이길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은요. 많이 이긴다고 해야 막판에 장난을 못 치지. 박빙이다라고 말을 하면 아니 박빙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박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결과를 증거로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영향을 깊숙이 미치는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한 누구와 회동을 했다. 세 사람이 만났다. 이럴 때도 뭔가 찝찝했어요. 그런데 JTBC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빼고 별도로 출구조사를 한다? 출구조사는 한 7만 3천 명이 조사를 하고 직접 출구조사를 할 때 면접 요원이 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출구조사 하는데 한 돈 100억도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는 방송 3사가 합동으로 하고 혼자서 언론사들이 출구조사는 요즘은 거의 안 하지요. 그런데 이 공중파 방송 3사에 맞서서 종편이 하나가 출구조사를 한다고 할 때 왜 저러나 했는데 결과를 보면 공중파 3개는 0.6으로 윤이 이긴다. 종편 하나는 또 다른 출구조사에서는 이가 0.7로 이긴다 해놨기 때문에 어제 솔직히 말하면 0.1% 정도로 이재명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라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쯤 윤도 당일 압도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겨우 이겼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발표는 출구조사는 사전투표한 사람 중에서 5,100명을 면접 전화조사하니 7% 이가 이겼다. 그리고 어제 본투표는 출구조사에서 직접 하니 2가 7.8 졌다. 근데 묘하게 결과는 7.8에서 7을 뺀 0.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박빙에 대해서 언론은 5가지 변수가 표심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의 성남 민심, 남녀로 갈린 2030 표심,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하게 보수가 2030 남자 여자를 분열시켜서 겨우 남자들이 단합하게 해서 2030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가족 리스크,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 그리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부실했고 부실한 선거 관리가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 사전투표의 부실이 본투표 때 보수가 투표를 많이 하도록 자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투표라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낳는 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이 최상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테네가 투표로 나라를 운명을 기원전에 4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민주정이었는데 그리스가 민주정으로 결국은 파국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뭐냐?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됐어요. 왜 그러냐? 우중이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보수 어떤 일각은 저한테 비난의 글을 보내면서 당신도 다 됐다. 그렇게 이길 거라고 봤냐? 이제 보수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 이런 또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된 것은요, 전적으로 솔직히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저 당이 적골이 된 거는 오래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나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당의 선거를
바꾸어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녹화할 때 오늘부터 당분간 동당을 국민의힘당으로 그리고 거수기당을 민주당으로 불러주겠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혁명 21에서 주장하는 개혁적인 아젠다를 채택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 젊은 사람이나 중도 표들을 갖고 올 수 없다. 2030의 표를 받으려면, 많이 이기려면 결국은 주거 문제를 앞세워서 그들의 주거 지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애,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방법밖에 없고 또 국가적 고용 창출과 또 제도적 공정함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은 그것을 하는 척 흉내만 내고 결국은 그 길로 가지 않았고 많은 대중들이 초반에 윤이 가졌던 개혁성에 대한 기대 뭐 윤의 검찰 인생이나 뭐 윤이 또 문을 들어받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개혁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봤고 앵그리 블루 시절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윤을 위해서 10여 차례 이상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의 후보가 되고는 윤은 개혁성보다는 물밑으로 거래하고 타협하고 야합하는 모습 또 기득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혁명 21이 주장했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 거기에서도 집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의 공정한 문제 등에 대해서 윤이 입장을 밝혀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저 국민의힘당 당사 앞에 가서 그 추운데 9일 동안 집회한 거 아닙니까? 저 집회를 하던 저를 보고요. 경찰 간부인 제 친구가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참으로 걱정이 되었다. 저래가지고 참 뭘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겠느냐 얼굴이 아니더라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기득권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윤은 두 자릿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놓고도 신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가 가장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개혁에 대한 열정 자체가 없고 그것이 대선에서 일종의 장식용으로만 이용하고 대선이 끝나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고 대체로 보면 한국의 보수 정당은 수구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 한번 보세요. 이제 대선 끝나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가다가는 윤 정권이 5년 못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라는 사람들이 옳지가 않고 대중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투표 결과가 조작이나 장난이 개입되지 않고 진짜 아슬아슬했다면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망할 때 사욕에 눈이 먼 시민들의 결정이 계속 아테네의 정치를 망쳐갔습니다. 자, 외국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적은 병사와 비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동한 사람을 지지했다가 시실리 원정에서 대참패를 아테네가 했죠. 자, 그래서 아테네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치인이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은 그 선택을 자신들의 사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때문에 이렇게 난리난 나라에서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논란이 된 이재명을 이런 수준으로 뽑아준다 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 나라인가? 그를 뽑아주는 40대, 50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이재명의 해명을 그대로 믿은 것인가? 이 나라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집은 필요하지만 누가 도둑질을 해먹고 안 해먹고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도둑놈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할 수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끊임없는 개혁과 또 개혁입니다. 서포 15조에 있는 내용을 내걸고 윤석열이 출마했다면 20%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이 0.8%를 이기게 만든 것은 저는 한국의 기득권의 탐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수구, 기득권,
보수가 동일한 용어로 해석이 되고 지금 겨우 이겼습니다. 무효표가 30만 5천 표라는데 24만 표 조금 더 이겼어요. 자, 그러면 무효표보다도 더 작은 차이로 당선된 떨어질 수도 있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협치를 하라, 통합을 하라, 그리고 또 그런 명분하에 연정이나 이런 걸 하라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은 스스로의 권력을 낮추는 부분을 지금 오늘부터 또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정권 교체, 야당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그냥 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면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보고 윤은 자기 임기 5년에 어떤 일도 못할 것이고 임기 5년을 채울 것인가도 의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윤은 개혁에 서는 과정을 포기하고 그 장식용으로 개혁을 부분적으로 배치만 하고 수구 기득권의 길에 섬으로써 위기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더라도 이재명의 비리나 내용들이 워낙 크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판단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 설마 그렇게까지 밀어주라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여론조사의 격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수많은 여론조사 거기에서 윤이 이를 좀 많이 앞서고 있다. 안 하고 단일화 이후에 나왔던 것은 다 거짓이고 방송 3사만 맞았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은 왜 설정을 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엉터리라면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정한 샘플을 일정한 믿을 수 있는 그런 툴을 갖춘 여론조사만을 발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8에서 11% 정도 이길 거라고 봤고 이재명이가 42가 최고치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윤석열이 한 63%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이 한 53%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53, 이재명 42 둘이 합쳐서 95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5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겠나고 봤는데 그게 0.8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이런 걸 추정하는 부분에 감히 능력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건 감수하겠어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스앤 스마일에 내가 자세히 말해놨는데 대선을 앞두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투개표 관리나 코로나 등에서요.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야당은 대선에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관리 문제를 지금처럼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대선 끝나고 짚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이 개혁을 포기함으로써 신성을 하게 만들어도 그럴싸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은 도대체 이번에 어느 편에 썼을까요? 제가 오늘 다른 꼭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스마게 아로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